토트넘 허스퍼가 지난 주말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1대6으로 참패한 가운데 이 주중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통해서 맨유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 이제 7위까지 떨어졌고 나아가 8위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 그 얘기인즉슨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의 희망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유로파리그 진출도 힘들다. 심지어 유로파 컨퍼런스리그도 못 나갈 수 있다라는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체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전망하는 영국 현지 언론의 분석 내용은 어떤지 프리미어리그의 유럽 대항전 진출 경쟁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샅샅이 최신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미국의 예측 전문 사이트 538의 챔스 진출 확률 전망인데 토트넘이 7위로 내려왔어요. 예, 그러니까 7위면은 UEFA 컨퍼런스 리그죠. 예. 그거는 이제 그 콘테 감독 부임했을 때 누누 콘테 그 예. 시절로 가게 되는 건데요. 그마저도 이제 챔피언스 리그 진출 확률이 이제 2%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네. 이제 토트넘을 크게 이긴 뉴캐슬이 87%로 매우 유력하고 네, 뭐 그렇죠. 토트넘과 경기를 앞둔 맨유가 88% 그리고 리버풀이 17%로 조금 이제 최근에 연승하면서 상승이 됐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브라이턴이 5%고요. 에스턴 빌라가 1%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에스턴 빌라의 최근 상승세를 고려하면은 에스턴 빌라가 도리어 브라이턴 토트넘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리버풀과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정도의 기세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저희가 한 팀씩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래도 리버풀이 조금 더 유리는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빌라보다는. 왜냐면 네. 일정 때문인 건데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봐도 맨유 뉴캐슬까지 4개 팀이다 보니까 이 팀들은 다 솔직히 말하면 유로파리그 경쟁을 뭐 해야 될 그렇죠. 상황이다. 예,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래도 뭐 뉴캐슬부터 살펴보면요. 왜냐면 아직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예. 1%, 2% 있긴 하잖아요. 예. 예. 일단 뭐 뉴캐슬 같은 경우는 최근 비록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는 에스턴 빌라한테 일격을 당하긴 했지만은 지난 주말 이제 토트넘전에 6대2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서 6승 1패로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뉴캐슬은 무엇보다도 토트넘보다도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3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에스턴 빌라보다는 무려 2경기나 덜 치렀고요. 네, 뭐 리버풀보다도 이제 한 경기를 덜 했고 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에스턴 빌라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에스턴 빌라에게 기회를 준 게 뉴캐슬이기도 한데 어찌됐거나 그 아픔을 6대1 토트넘도 대승으로 극복을 했고 무엇보다 향후 일정으로 봤을 때는 다른 그 경쟁팀들에 비해서 좀 수월한 편이다. 예, 많이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러니까 에버턴 원정 그리고 사우스햄튼 홈 경기 뭐 여기까지도 쉽다라고 할 수 있고 그나마 이제 아스널하고의 홈 경기가 조금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홈이고요. 그다음에 리즈 원정, 브라이튼 홈 그리고 레스터 홈 그리고 첼시 원정인데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나마 까다로운 상대들은 홈 경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상대들이다 보니까 뭐 뉴캐슬은 그냥 저는 챔피언스리그 간다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브라이튼도 뭐 만만치 않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홈 경기고 아스널도 사실 뉴캐슬이 원정에서 승점 가져왔고 말씀하신 대로 에버튼, 사우스햄튼, 리즈, 레스터 정도는 거기까지 최소 남은 경기에 4승 정도는 거의 뭐 예약돼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첼시도 만약에 래파드 감독이라면 그렇죠. 예. 첼시도 그렇게 뭐 걱정은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다른 유럽 팀인 맨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이 부상 이슈 때문에 흔들리고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최근 공식 대회 7경기에서 3승 2무 2패거든요. 여기 뭐 4승 후 보이겠지만 FA컵이 0대0 무승부 상태에서 승부차기까지 그렇죠. 갔으니까 예,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부상자가 많다는 거죠. 뭐 바란이라던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라던가 또 가르나초, 맥토미니 그리고 또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부상을 당한 상태인 건데요. 그래도 맨유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3경기나 덜 치렀어요. 예. 다만 이제 토트넘과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최근에 좀 안 좋은 흐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주전 센터백 조합인 바란과 이제 리산드로가 빠진 그 조금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 토트넘전에 혹시나 이제 패배한다면 조금 이제 다른 팀들 토트넘에게보다는 에스턴 빌라나 브라이튼, 리버풀 같은 팀에게 기회를 준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경기를 이긴다고 봤을 때 이후에는 승점을 쌓을 경기들이 조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 원정을 시작으로 이제 그 빌라, 브라이턴으로 이어지는 3연전이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지만 왜냐면 직접적으로 현재 뭐 유럽 대항전을 놓고 경쟁하는 팀들이니까요. 예. 하지만 그 이후 일정들은 매우 쉬워요.
예. 예, 웨스트햄도 뭐 지금 강등권에 있는 팀이고 울브스는 뭐 사실 살아났다고 해도 맨유가 유독 또 울브스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예. 있는 데다가 본머스 같은 팀이 사실 맨유가 잘 잡아요. 이런 예. 좀 확실한 그 승격 팀들을 상대로 요리를 잘하고 첼시는 말씀드린 대로 뭐 램파드라면 예, 그리고 홈이죠. 예, 예. 그리고 풀럼도 뭐 그렇게 현재는 많이 동력이 떨어진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FA컵 결승전은 뭐 리그가 다 끝나고 나서니까 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예. 거죠. 사실 그가 맨유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관건이 아니고요. 그냥 맨유하고 뉴캐슬은 사실상 챔피언스리그는 확정이라고 봐야 돼요. 거의 예. 거의 확정적인 가운데 언제 빨리 우승을 확정지어서 FA컵 결승전 이전에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사실. 네. 결국에 이제 토트넘, 빌라, 브라이튼전에 뭐 지지만 않고 넘어가도 그 상대가 쫓아올 수 있게 승점 차를 이제 좁힐 수 있게만 안 한다면 거의 뭐 이제 챔스는 이제 확정 짓고 FA컵 결승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에스턴 빌라의 기세가 무섭고 게다가 에스턴 빌라가 토트넘도 만나고 맨유도 만나고 이제 이길 경우 순위를 엎을 수 있는 팀을 연속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 빌라의 돌풍이 변수 아니겠습니까? 예, 빌라 같은 경우는 최근 10경기에서 8승 2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으면서 예. 뭐 맨시티와 함께 가장 그 파죽 시세를 이어오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면서 예, 오늘 새벽에 있었던 풀럼하고의 경기에서도 1대 0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 마침내 와킨스의 득점이 멈추니까 센터백인 밍스가 골을 넣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빌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은 경기 수가 가장 많이 치렀다는 거. 예.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경쟁에 있어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건 그 빌라는 에메리 감독 부임 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승으로 아스널, 맨시티와 함께 이제 공동 1위거든요. 여기 그 맨시티가 없는 이유는 어제 이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오늘 예. 맨시티가 승리를 했잖아요. 예, 아스널을 꺾으면서 아스널의 승리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맨시티의 승리가 늘어났고 어찌됐거나 맨시티와 아스널의 상황 특히 에메리 감독이 에스턴 빌라에 부임했을 때 16위 팀이었어요. 네. 그 팀을 이끌고 본인이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아스날 맨시티만큼 승리를 했다는 건 에메리가 분명히 빌라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네. 다만 이제 앞으로의 일정들이 뭐 쉽진 않다. 다만 네. 그 어려운 일정이 기회의 요소이기도 하다. 당장 뭐 맨유하고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고요 주말에 그리고 울버햄튼 원정 그리고 토트넘 리버풀 브라이턴으로 이어지는 현재 유럽 대항전 놓고 경쟁하는 팀들과의 맞대결들이 있는 거죠. 예, 뭐 사실 울브스도 뭐 최근에 이제 끈끈해졌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원정지가 될 것 같은데요. 심지어 감독끼리 잘죠. 그렇죠. 에메리아 로페테기. 예, 나란히 세비야 감독이기도 네. 했었는데 빌라는 제가 보니까 이 맨유를 만약에 잡는다 그럼 정말 기세가 대단할 것 같아요. 네. 다만 그럼에도 저는 빌라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설령 전승을 거두더라도 네. 예, 맨유하고 뉴캐슬이 거둬야 될 승점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애초에 에메리 감독은 유로파리그에 나가는 걸 반길 수도 그렇죠. 있어요. 유로파리그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왕이죠 예. 유로파리그에. 유로파리그 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은 크지 않다. 반면 이제 리버풀은 솔직히 챔스 못 나가면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는 팀인데요. 그래도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최근 3연승 포함해가지고 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스널하고의 전반전까지는 완전히 진짜 이거 망했다 했으나 후반전부터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리버풀 입장에서 그나마 그래도 위안거리라면은 에스턴 빌라보다는 한 경기를 덜 치렀다. 즉 에스턴 빌라를 그 한 경기 승리한다면은 넘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요. 리버풀이 최근 반등할 수 있었던 요소에는 바로 아스널하고의 후반전부터 예. 아놀드를 풀백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안쪽으로 끌어올려서 인버티드 풀백으로 쓴 건데 이게 거의 미드필드에 가깝게 튼 거죠. 이거는 인버티드 풀백을 넘어서 아예 그냥 미드필더죠. 안으로 예. 그냥 들어와 있잖아요. 예. 밖으로 아예 예. 안 빠지는. 그래서 클롭 감독도 아예 인터뷰에서 얘기했거든요. 아놀드를 8번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아놀드를 8번으로 썼던 적이 이전에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전향적으로 쓴 적은 없다.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가 있었지만은 지금 너무나도 잘 풀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리버풀은 매 경기 실점이 많아요. 지금도 실점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예 아놀드를 미드필더로 활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코나테가 저기 다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 이번 경기는 마티비 커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점은 조금 늘어나더라도 2골 먹으면 3골 넣는다. 이 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건 아놀드가 최근 한 달 동안 5도움을 올리면서 부활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리버풀 선수 역사상 한 달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한 네. 기록인데 사실 아놀드가 이 가장 어시스트를 많이 하는 오른쪽 풀백으로도 유명했었잖아요. 네. 이 선수가 다만 문제가 수비인데 못하는 수비를 보완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냥 수비하지 말고 그럼 공격을 더 잘하라. 이렇게 처방을 내린 클롭 감독의 이 판단이 좀 적중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정을 봤을 때도 토트넘전만 넘으면 그 이후는 조금 수월한 편이다. 예, 그러니까 뭐
토트넘전하고 이제 빌라전 이 두 경기가 까다롭고 나머지는 이제 풀럼, 브렌트포드, 레스터시티, 사우스햄튼 상당히 쉽다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요. 리버풀은 무엇보다도 홈 경기예요. 예. 예, 4경기가 무려 홈 경기예요. 특히 이제 어렵다고 말씀해드렸던 토트넘 빌라전이 이제 유일 네버 어컬론이 울려 퍼지는 네. 안필드에서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 리버풀이 이번 시즌 완전히 뭐 엉망이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도 홈에서만큼은 안 졌거든요. 네. 예, 그런 팀이다 보니까 리버풀은 저는 뭐 유로파리그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 위기론 속에서도 맨유를 홈에서 7대0으로 개박살을 냈던 또 네, 그렇죠. 리버풀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브라이튼이 근데 이 주중 경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뭐 브라이턴은 이제 노팅엄 원정에서 1대3으로 패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이제 그 엔시소라던가 부오나노테 같은 10대 유망주들을 선발 출전시켰어요. 예. 참고로 그 남미의 10대 선수가 2명이나 이제 선발 출전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프리미어리그 네. 역사상.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브라이턴이 노팅엄이 좀 지금 하위권 팀이니까 노팅엄을 조금 얕봤다. 그러면서 주말 울버햄튼전을 조금 준비하자라고 그랬다가 이제 뭐 선제골 넣으면서 앞서 나가나 싶었는데 하필 크로스의 자책골이 나오고 또 이제 다닐루의 골까지 나오면서 역전을 허용하게 된 거였죠. 예, 그거 총공을 네. 펼치다가 PK까지 내줘서 완패를 당했는데 이게 결국엔 이제 FA컵 격전 그리고 최근에 FA컵을 계속 올라갔던 거 괜히 우승도 못할 거 체력만 좀 소진된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에 웰백도 벤치에서 대기를 했었고 벨트만도 벤치에서 대기했었고 웹스터도 벤치에서 대기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하필이면 그 부진한 토트넘의 패배를 괜히 또 당하면서 네. 다른 팀들은 다 잘 잡고 가는데 네. 이 토트넘의 패배로 인해 솔직히 챔스 진출 희망도 사라지면서 조금은 동력이 흔들린 게 아니냐. 네. 다만 그래도 브라이턴은 한 가지 이점이 있다면은 30경기밖에 치르지 예, 않았다. 남은 경기가 많다. 예, 남은 경기가 많으니까 비록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유로파리그 진출권도 자력으로 획득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3경기를 모두 승리한다라고 하면은 에스턴 빌라, 리버풀, 토트넘보다 더 위순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일정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는 거예요. 브라이턴 같은 경우도. 예. 당장 뭐 울버햄튼전은 그래도 뭐 조금 수월하다고 할 수 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맨유전이 있고요. 그리고 에버턴전 다음이 또 아스널, 뉴캐슬로 이어지는 죽음의 일정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사우스햄튼전에 한번 쉬어가나 하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맨시티, 빌라. 예. 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유럽 대항전 진출권에 있는 팀들을 대부분 만납니다. 울브스와 사우스햄튼, 에버튼 이 세 팀을 빼면 8경기 중에 5경기가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 이제 경험 부족이라든지 뭐 체력 문제라든지 네. 브라이튼은 분명히 이런 많은 경기가 득일 수도 있지만 또 실일 수도 있다.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냉정히 말하면 이제 유로파리그에 나가는 게 성공일 정도의 상황. 즉 토트넘 입장에서 가장 접전을 벌일 팀이 브라이튼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트넘을 보려고 하는데요. 토트넘은 뭐 최근 9경기 2승 3무 4패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연패인 건데요. 최근에. 그리고 5경기에서는 1승 2무 2패고요. 그러면 승률 5할도 못 올리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다가 토트넘은 심지어 뭐 경기 수도 물론 빌라보다는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지만요. 뉴캐슬, 맨유, 브라이턴보다는 또 많은 경기를 치렀거든요. 예, 그리고 덜 치른 경기를 바로 내일 새벽에 치르게 되는데 맨유와의 경기예요. 네. 그러니까 맨유와의 경기를 패배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라이튼이 남은 경기가 많다 보니까 브라이튼에도 밀리면서 8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고 근데 맨유전뿐만이 아니다. 네. 그 뒤에 이어지는 경기 일정들도 다 빡빡하잖아요. 예, 당장 뭐 리버풀 원정을 떠나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팰리스도 현재 어쨌건 호치슨 감독 부임하고 물론 이번에 첫 패를 당하긴 했지만은 3승 1무 1패로 상당히 호성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턴 빌라 원정 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러고 나서는 브렌트포드와 리즈로 조금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에스턴 빌라전까지는 상당히 까다로운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수 예, 있죠. 무엇보다 이제 맨유, 리버풀, 빌라 같은 유럽 대항전 진출권 경쟁팀들에게 진다면 토트넘은 정말로 8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팰리스, 브렌트포드, 리즈를 이겨도 8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첫 단추 사실 뭐 뉴캐슬전이 첫 단추라고 보긴 했었죠. 죽음의 3연전인데 네. 1대6으로 참패한 가운데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의 맨유를 이길 가능성을 뭐 거의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BBC의 이제 해설가로 활약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크리스 서튼은 사실 전반기까지만 해도 뭐
뭐 콘테도 좀 지지하는 모습도 있었고 특히 손케듀오에 대한 호감을 많이 보이던 그 레전드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예측한 거 보니까 나는 요즘 맨유의 축구에 매료가 됐다. 네. 하지만 토트넘은 뉴캐슬한테 거의 항복을 해버렸고 스텔린이 임시 감독을 해고할 정도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행의 대행 체제. 이거 정말 네.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또 해요. 뉴캐슬이 전반 21분과 같은 비율로 계속 득점했다면 22대 0이 됐을 것이다. 예,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21분 사이에 5골 넣었으니까. 예, 예. 단순 계산은 그런데 어찌됐거나 결국에는 빨리 5골을 넣고 느슨해졌기 때문에 덜 먹은 거다 하면서 내가 본 토트넘 중에는 가장 배짱 없는 경기를 했다. 반등할 수 있을까? 나는 확실히 못한다. 보통 이제 참패 당하고 나면 정신 차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예. 토트넘은 그러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만 맨유도 FA컵 준결승에서는 운 좋게 올라가긴 했는데 네. 그래도 후반전에는 경기를 효과적으로 잘 풀어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토트넘이 맨유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는 못한다. 뉴캐슬전에 많이 골을 먹었으니까 신경을 쓰겠지만 결국에는 골을 먹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어요. 예,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5번째로 실점이 많습니다. 예. 그 하위권에 해당해요. 실점만큼은. 거기다가 뭐 맨유도 물론 뭐 브라이턴전의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밀렸어요. 세비야전도 그랬었고 두 예. 경기 연속 확실히 부상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경기 내용은 좋지 못하지만 테나 감독이 그 와중에도 승부차기 끝에 FA컵 결승에 진출시킬 정도로 그래도 계속 힘든 와중에도 성과들은 내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맨유의 3대1 승리를 예상했는데 저는 흥미로운 게 많은 매체들이 사실 맨유의 압승을 전망했지만 굉장히 정밀한 데이터를 통해서 승부를 예측하는 스카이 스포츠의 루이스 존스 기자는 항상 이런 그 이변을 예상을 해요. 이거 0대0 무승부각이다. 왜냐라고 봤더니 이게 근거가 있어요. 뭐냐? 일단 토트넘이 수비력이 안 좋긴 한데 홈에서는 그래도 실점을 잘 안 한다. 네. 홈에서만큼은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개월 동안 홈에서 기대 실점이 최소 4위. 가장 그 위기를 안 내주는 팀이기도 하고 또 2월달 이때는 뭐 이제 콘테의 체제긴 네. 했는데 첼시, 웨스트햄 특히 맨시티를 상대로 홈에서 3연속 무실점을 기록을 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맨유는 사실 최근에 득점력이 굉장히 저조하다. 레시포드의 네. 폼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맨유가 공식 대회 10경기에서 11골이니까 거의 경기당 한 골 정도를 겨우 넣고 있고 또 원정 경기 득점도 적다 보니까 이 경기는 토트넘이 뉴캐슬전에 골을 워낙 많이 먹었으니까 좀 짠물 수비를 하다가 지리한 경기 끝에 비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뭐 여기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면서도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예. 뉴캐슬하고 토트넘전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뉴캐슬도 득점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근데 나는 토트넘의 수비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토트넘의 수비가 알아서 실수들을 범하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지금도 맨유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거 맞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은 거 맞거든요. 그리고 토트넘이 홈에서는 그나마 나은 게 맞는데, 그것도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고요. 최근에는 홈에서도 결국은 흔들리고 있어요. 그쵸. 본머스를 상대로도 그러니까요. 흔들렸으니까요. 본머스 상대로 2대3으로 패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결국 토트넘의 수비를 믿을 수 있냐? 그러기는 힘들다. 물론 뭐 벤 데이비스가 복귀하긴 했죠. 벤 데이비스가 복귀하긴 했는데 정상 컨디션일까라는 의구심도 있는 거죠. 예, 사실 그 저 얘기했던 2월달에 잘할 때 핵심 선수가 누구냐? 로얄이에요. 로얄이 다 막았어요. 근데 그 로얄이 없다. 루이스 존스 기자가 너무 데이터만 보고 분석한 것 같다. 저는 그러니까 무승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맨유도 현재 그 센터백 쪽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토트넘도 케인과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한 골 넣을 수 있는 힘은 있거든요. 무승부는 나올 수 있는데 0대0은 절대 안 나올 거다. 이 경기가 0대0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거의.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득점 나오는 경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트넘이 일단 수비가 안 좋고 네. 너무나 안 좋고 맨유의 공격진이 아무리 안 좋아도 제가 봤을 때는 골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분명히 뉴캐슬전의 참패로 선수들이 비상한 정신 집중력을 갖고 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맨유도 수비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네. 틈이 나올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손케듀오가 뭐 맨유를 상대로 그래도 잘해왔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이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다. 근데 토트넘이 무실점을 한다? 이거는 어렵다. 그래서 골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토트넘이 정말 유로파 리그도 어려운 지금의 저희가 이 일정과 흐름과 전력 분석 내용을 다 돌아보면 에스턴 빌라든 브라이튼이든 뭐 뉴캐슬이든 다 토트넘보다 잘할 것 같고 리버풀조차도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 전망대로라면 토트넘이 8위로 시즌을 마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포체티노 부임 이후 최악의 성적이 되는 건데 그럼 이 책임은 누구냐? 결국에는 현지 언론이나 토트넘 미디어들은 이거 콘테 잘못이냐? 스텔리 잘못이냐? 혹은 지금 막 부임했을 메이슨 잘못이냐? 아니면 누누 잘못이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임명한 레비의 잘못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얘기는 저희가 너무 많이 했었죠. 예. 네. 일단, 물론 포체티노 때 이제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까지 기록을 하고 나서 이때 한번 우승해보자라고 하면서 무리뉴 그리고 콘테를 선임하면서 본인의 그동안의 그 철학과는 토트넘의 철학과는 다른 감독들을 데려오면서 윈나우를 해보겠다라고 한 결정 자체가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안 됐을 때는 빨리 포기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미련을 끌고 갔던 게 결국 이 사단이 난 게 아닌가. 거기다가 저는 무엇보다도 그래도 콘테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콘테를 경질시키고 나서는 조금은 빨리 추스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임시감독 체제로 간 거는 저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콘테가 경질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토트넘이 여전히 4위에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경기 수를 더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 팀들이 더 그 경기 수들을 치르게 되면은 뒤집히는 상황이긴 했지만은 아직 그때까지는 그 경기 수를 치르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속 그래도 뭐 성적들을 냈으면은 현재 챔피언스 리그를 계속 경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스텔리니와 메이슨 체제로 간 게 저는 패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정말 이도저도 아닌 거거든요. 저도 크게 두 개의 이제 선임의 패착을 보면 무리뉴 콘테까지 사실 저도 흥분했었고 솔직히 검증된 인물이고 네? 사실 이 체제가 잘 안 된 거는 정말 윈나우를 하려고 했으면 그 감독들이 원하는 선수를 제대로 화끈하게 사주던지 뭔가 확실하게 밀어줬어야 되는데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구단이 원하는 유망주도 취하고 싶고 그 감독이 원하는 선수는 일부만 보조해주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했는데 결국 아쉬운 건 이제 무리뉴 감독을 자르면서 메이슨 코치로 괜히 막판에 카라바오컵 결승을 앞두고 좀 흐지부지 시즌을 마친 거. 그러고 나서 누누를 데려온 거. 그 다음에 콘테를 잘 데리고 와서 스파더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스텔린이 이게 그 스텔린뿐 아니라 나머지 코치들도 그대로 그 콘테 사단이었잖아요. 네. 이게 뭐 하자는 결정인지 알기가 어려운 결국 상황이었죠. 콘테 사단 다 잘랐잖아요. 결국 지금도 잘랐잖아요. 물론 지안니 비오 코치 나갔지만 비오는 근데 콘테 사단이 아니에요. 네. 아예 그냥 개인으로 그러니까요. 움직이던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패착은 저는 콘테와 결별할 거면 빨리 그것도 결정을 했어야 되고 또 결별하기로 했으면 완전히 새 판을 짜는 실제로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극도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반반 걸쳐놨어. 선임하면 해볼까? 안 되면 그냥 할까? 이게 좀 애매한 스탠스였대. 결국에는 애매하게 이 반반씩 걸쳐놓는 레비의 운영이 이 패착으로 온 게 아니냐. 네. 예, 결국에는 이 책임은 레비의 결단력이 부족했다. 네. 결국엔 레비 회장이 이 책임을 져야 하는 여론이 굉장히 극도로 안 좋은 상태인데 맨유전이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경기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서 정말 이제 레비 회장조차도 이제 거취를 뭐 보장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맨유전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내일 새벽이거든요. 이 경기 지켜보고 또 토트넘의 새로운 이야기들 또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커리어는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